네, 프로의 시선 시간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언디파인드랩스의 조동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볼 주제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시대가 열린다. 온체인 금융의 진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저희 들어가기 전에 온체인 금융이 뭔지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주세요. 네, 이제 온체인 금융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디파이라고 하는 네. 용어를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결국 탈중앙화 금융인데 네. 최근에는 탈중앙화 금융 단어보다는 그냥 온체인 금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온체인 금융 약간은 생소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황입니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급에서 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부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이제 스페이스X의 공모가 공모를 앞두고 나서 ETF에서 큰 자금들이 유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한때는 이제 6만 불 초반까지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의 수급을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을 이제 보시는 것대로 이제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순 유출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고 있는 스트래티지에서 32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센티먼트가 굉장히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빨간색이 유출되는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놀란 마음을 조금 수그러뜨리고 다시 조금 시장을 좀 자세히 보고 있다,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좀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이 5월 한동안은 계속 유출을 이제 기록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간간히 이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ETF에서 1억 달러 정도 순 유출이 나왔고 이더리움은 1,500만 달러 순 유입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에 순 유입이 들어왔지만 그 규모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언제 상승하냐, 네. 혹은 언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하락장 때마다 사실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MVRB라고 하는 스코어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지 혹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지표로 좀 산출해낸 어떤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MVRB 스코어가 1 미만이 됐을 때 천천히 매입을 해라라고 하는 말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 말이고 네. 생각보다 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시작된 하락장, 그래서 23년도 말까지 이어졌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제 MVRB 기준으로 봤을 때 1 미만인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그런 거를 보면은 이번 MVRB 스코어가 현재 1 미만이기 때문에 한번 비트코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매입 평균가가 좀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이제 매입 평균가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그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얼마 평균적으로 샀는지 보여주는 수치이고 보통 이 평균에서 한 11% 하회했을 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네. 현재는 이제 3%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금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의 센티먼트는 좋지 않지만 뭐 천천히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살펴드렸습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된 자금 유출 영향이 이렇게 또 비트코인이나 거래소 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센티먼트 자체는 약간 좀 약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점차 매수 기회의 신호들이 또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디파이는 죽었다. 기관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의미가 또 무엇인지 이번에 메이플 파이낸스 CEO가 디파이는 죽었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일단 디파이, 온체인 금융. 일반 분들은 생소하실 건데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금융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이종 토큰으로 교환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 디파이는 2021년부터 굉장히 큰 성장을 좀 보여왔었고 2022년,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이제 기관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자본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디파이는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와중에 AI의 어떤 AI 모델의 발달로 해킹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만 하더라도 지캐시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서 해킹 논란이 있기도 했었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한 70%가량 이 해킹 건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AI 모델이 발달됨으로써 이 온체인 금융에 끼치는 해킹 영향도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자본이 이 디파이, 즉 온체인 금융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천만 원만 하더라도 불안한데 기관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을 자산 운용해야 되는데 이걸 네. 온체인 금융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해킹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온체인 금융에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커스터디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펀드를 설정할 때도 신탁을 끼고 펀드를 설정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별도로 두자.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신뢰를 믿고 이더리움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믿고 거기서 이제 자산을 어떤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었는데 네. 해킹 때문에 그게 위협을 받자 이제는 별개 회사로 빼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 규제에 부합하는 커스터디 업체에다가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네. 그 담보 맡긴 거를 이제 그 온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이 아니라 블록체인 상 밖에서 확인하고 유동성만 즉 자금만 이제 디파이에서 그러니까 온체인 금융에서 조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이더리움을 제가 1000개 이제 그 온체인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예치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한 LTV 기준으로 한 70% 정도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싶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클릭 한 번이면은 1분 내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 조금 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적격 커스터디언한테 제가 1000개의 이더리움을 보내게 되면요. 그 커스터디언은 1000개가 들어왔다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문서를 이제 대출하는 업자한테 보내서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을 수취하는 방식. 기존의 네. 어떤 금융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이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활용하기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사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또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온체인 금융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 전통 금융 시장 모델을 지금 차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IT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온체인 금융의 장점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합쳐서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코인베이스가 돈을 빌려주는 거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서 오냐? 네. 바로 온체인 금융에 있는 몰포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온체인 금융과 사실 자신들의 서비스를 연결시킨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런 커스터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빅고랑 앵커리지라고 하는 이 커스터디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관들이 맡긴 자금을 그냥 계속적으로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파크, 에이브, 카미노 같은 이 온체인 금융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해서 결국 맡긴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가 온체인 금융에서는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칼시, 즉 미국에 있는 예측 시장 이
선도주자가 이제 칼씨인데요. 이 칼씨에서 자신들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 어떤 거래를 중개하고 싶으니까 하이퍼리퀴드의 어떤 코드를 빌려와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칼씨에서 어떤 오더북을 제공하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은 온체인 금융의 가장 큰 거래소가 칼씨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래서 온체인 금융의 장점과 기관의 장점 그리고 사업자들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점점 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좀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관 자본과 디파이에 대한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동안은 기관들이 또 투자를 할 때 해킹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고안이 된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자산을 관리하는 산업을 사람을 두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관심 코인은 어떤 걸로 보세요? 이번 주 이제 관심 코인은 이제 백팩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네. 백팩은 이제 BP라고 하는 이제 코인을 발행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수혜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번 연도 초부터 이제 크립토 시장에도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식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 자체를 주식의 형태가 아니라 토큰의 형태로 유통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유통을 하다 보니까 법적 규제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주식을 너네가 판매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사실 SEC에서도 굉장히 이제 경종을 막 울렸었었는데 네네. 이것을 처음으로 해결한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백팩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고 이제 백팩이 그럼 잘한 건 뭐냐면 미국 규제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빈후드나 다른 어떤 거래소들이 이제 주식을 그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중개하듯이 그 중개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제 그 크립토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직접 주식을 중개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즉 그 거래소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성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스페이스X 코인을 이 토큰을 사기 위해서 이제 백팩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출시된 지 이제 그 스페이스X가 그 상장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1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이런 어떤 열풍 때문에 백팩이 발행한 이제 BP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지금 일주일 동안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상승한 데에서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선스 취득을 했다는 것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에 론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기라고 보고요.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심 코인으로 백팩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토큰과 좀 주식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페이스 X 열풍들이 이렇게 또 토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불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고요.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